안녕하십니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그 연장선상에 서서 도덕과 윤리라는 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직접 써본 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도덕과 윤리라는 제가 직접 써본 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과 윤리는 필요하나 그 필요성을 늦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그냥 많이 재산을 가져도 그렇게 살다 보면 내면의 풍요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재산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다는 것은 많이 벌어봐야 알 수도 있는 일이다. 그들은 어려운 내면의 문제로 고생하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를 부러워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자신의 인성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써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살다 보면 많은 의문점들, 호기심들을 가지죠. 근데 왜 도덕과 윤리가 나랑 중요한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알게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재산을 중요하게 추구하기도 합니다. 근데 재산을 가져보면, 즉 재산을 어, 많이 가져보면 다 될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재산을 많이 가진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이 마냥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어난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보면 그분들이 어떤 문제로 고생을 하냐면 내면에서 생기는 문제가 또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럼 내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고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고생 없는 사람이 그들이 보면 또 부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인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또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에서야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야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지 어, 모르는데 그냥 막 내가 너한테 설명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알고 나면 그것을 또 전달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안 들키면 된다는 것은 가정 내지 가설로 보는 것이지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현실은 이미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머릿속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정을 해보는 것이죠. 가설을 세워보는 것입니다. 내가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안 걸리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잘 해서 감옥에 안 들켜서 안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이제 생각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듣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의식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 자신도 어떻습니까? 같이 이제 공범이 되는 것이죠. 공범도 어떻습니까? 반성할 것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성하는 이는 만약 자기 자신에게 일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일이라고 하는 실수를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나는 반성을 해서 그것을 없애고 대신 안 들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문제를 해결을 해서
평화롭게 대신 살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언제 실수했냐 이러면서 산다 한들 그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성하는 게 여러분 낫지 않습니까? 그냥 반성하고 나면 이제 내가 뭐 혼날 일이 있나, 내가 뭐 스스로 생각해봐도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우리는 자기 인식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제 평화롭게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안 들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안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영원히 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안 들키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범죄를 저지르고 형법에 따라서 감옥에 갇힌 분들의 80% 이상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죠. 야, 내가 그때 이렇게 하다가 걸렸는데 다음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러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책임질 일이 여전히 생기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책임질 일을 스스로 만들지 않고 만들기보다는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린 것이죠. 저도 그 80% 이상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그 뉴스에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기사로도 본 기억이 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 80%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꽤 많은 숫자가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범죄자의 삶이 행복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자기 자신이 책임질 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성하는 사람은 책임질 일이 없으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는 사실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여금 평화롭게 사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임이 항상 따라다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두렵기도 하고 그런 이제 삶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혹시나 내 이야기 하는 거 아닐까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해야만 하고 또 내가 걸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그 번뇌와 두려움 뭘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적부터 교육도 그렇게 시키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 우리 사회가 능력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 능력 만능주의라고 부르죠. 그것으로 하여금 어떻게 사회가 돌아갑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데 능력은 좋아야 된다. 이러면은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죄를 그 좋은 능력으로 짓고 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더한 일이 일어나죠. 더한 일이 일어나서 신문에도 나올 수 있고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또 분을 사겨야 되고 사회가 그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보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가졌던 분들은 한마디씩 하시는 것이죠. 매도 먼저 맞아야 좋다. 이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매를 빨리 맞아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사는 사람은 바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신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뭐 이런 평이 도니까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그것이 진실이 되니까 바르게 산 사람이라는 진실이죠.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산 사람이라는 것이 진실이 되니까 누구나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인정이 있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을 비판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비판을 해보니까 뭔가 좋은 것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비판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들이 먼저 이제 걸리고 혼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하더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능력이 좋기 때문에 속이는 것도 성공을 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표정도 숨기면서 살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또 책임도 생깁니다. 사회가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오는데 그걸 모르고, 야 그거 뭐 안 들키면 된다, 응? 네가 들켰으니까 잘못한 거 아니냐, 안 들키면 얼마나 좋냐, 응? 라는 식의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홍길동전이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제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이 마치 보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죠. 근데 그 홍길동의 내면이 어떤지는 설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소문에 의로운 사람이더라, 뭐 이런 소문이 있는 것이지, 보통 그런 경우는 여러분 그 자기 자신도 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해서 걸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잘못 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야 우리도 홍길동 아니냐, 어? 죄짓고 사람들 혼내주고 정의로운 세상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는 삶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정의로운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잘못 알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안 닦았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걸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는 행동은 걸릴 일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했다면서 그 당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인터뷰하는 경우가 있었죠. 저는 이제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것이죠. 근데 그 사람도 왜 걸립니까? 그러면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만 보고 야 그 사람이 홍길동같이 의로운 행동을 하네,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틀렸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저는 고려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었고 저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자 했고,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진짜로 그런 것인지를 확인을 자기 자신이 해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도덕과 윤리가 왜 필요한 것인지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도 존중합니다. 그런 글도 올려주셔도 되시고, 제 생각이 궁금하시면 한번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 사회를 위한 생각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